여러분 이제 빅스비 캡슐 챌린지 2019의 결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이었죠. 올해 4월부터 긴 여정 끝에 이제 결선까지 올라온 6팀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연습을 했습니다. 각 팀의 아이디어를 만나보기 전에 그간 진행된 챌린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빅스비 캡슐 챌린지 2019는 슬로건 안 나오네요. 네. 저기 나왔죠. 걱정 비켜, 고민 스탑, 개발 비법 1위로 와. 네, 문법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네. 이런 그 슬로건 아래 4월 2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2주 동안 800명이 넘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고 신청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연장을 하는 그런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또 긴 시간이었는데 참가자분들께서 저희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과 함께 빅스비 캡슐 개발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6월 25일 캡슐과 제안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6팀이 오늘 결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또 저희 삼성전자 내부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각 팀이 어떤 팀이 대상을 받고 또 동상을 받고 이 여부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5만 명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결선 프리젠테이션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선에 진출한 6팀과 입선작 선발을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출된 캡슐과 제안서를 바탕으로 3주간 내부 심사위원단이 1차 심사를 마쳤고요. 지난 7월 16일 결선 후보자와 입선작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결선 진출한 6개 팀 중에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3팀이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캡슐들을 만나기까지 지난 4개월 동안 챌린지 참가자분들이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줬는데요. 빅스비 슬랙 커뮤니티에는 10,000개 이상의 여러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요. 개발자 지원팀으로도 문의 메일만도 한 500개 이상의 지원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긴 400개라고 써있는데 제가 500개라고 그 사이에 늘어날 수 있었으니까 조금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어디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격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던 오피스 아워도 챌린지 참가자들을 위해서 총 6회 동안 특별 운영이 되었고요. 챌린지 참가자분들을 위한 개발자 팁 뉴스레터도 총 9회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참가자들의 개별 문의사항 외에도 챌린지 초반에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대 삼성전자 공동연구소에서 챌린지 워크숍이 2회 진행되었고요. 신청해 주신 200여 명의 개발자분들을 위한 교육 세션이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한 달 정도 남았을 시점에는 우리 빅스비 디벨로퍼 미럽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마이크 임팩트 스튜디오에서 해피아워가 진행되어 강의 세션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에서 진행된 다양한 개발자 지원 행사 외에도 혹시 일정 때문에 이제 참석이 어려운 개발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업로드 되었는데요. 온라인 코스로는 총 24개의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 되었고 빅스비 개발자 포털 뉴스룸에는 총 15개의 콘텐츠가 게시되어서 오프라인 행사 참석이 어려운 참석자분들을 저희가 특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많은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참가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밤낮 없이 도와주신 개발자 지원팀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밤낮 없이 일하는 거는 저희
그 개발자 지원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졸려 죽겠습니다, 저도. 네. 자, 다양한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과 그의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참가자분들 덕분에 처음에 접수된 431개의 굉장히 많은 숫자죠. 캡슐 아이디어 중에 56개의 캡슐이 기간 내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 또 쟁쟁한 경쟁을 뚫고 오늘 최종 후보로 올라간 캡슐은 아시다시피 총 6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입선 작품 중에 아쉽게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4개의 또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요. 이 4개의 뛰어난 아이디어들은 또 이후에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신 6팀과 입선작들을 위해 빅3 개발자 지원팀에서 어떤 시상 내역을 준비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별로 당연히 상금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대상을 수상하시는 팀께는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갤럭시 S10 플러스를 상품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금상은 700만 원과 상품으로 갤럭시 S10을, 은상은 상금 500만 원, 그리고 동상을 수상하는 세 팀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6개 팀이 어떤 팀은 2분이 한 팀인 팀도 있고 어떤 팀은 또 6분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 금상, 상금과 상품은 이제 들이되 예를 들어 6분이 한 팀인 분이 만일 대상을 탔다. 근데 나가는 핸드폰은 하나다. 네, 이게 그들이 어떻게 치고받고 싸울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거는 너네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누가 대상을 타고 금상을 탈지 모르니까 이런 점에서는 또 2분이 한 팀인 게 굳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 2분인 팀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표정이 아주 밝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동상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150만 원은 최소한 확보를 하셨네요. 물론 국세청에서 두 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엄청난 세금을 아마 띄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에 그래야지 또 이 나라가 굴러갑니다. 네. 결선에 진출한 6개 팀에게는 그간의 또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상품과 상금 외에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모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 마세요. 몇 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자, 결선 진출팀은 상금과 상품 외에도 출품하신 캡슐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지원 사항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올해 말 진행될 빅3 디벨로퍼 데이에서 전시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요.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캡슐을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그리고 각종 소셜과 웹사이트 채널에서 캡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아쉽게도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하셨지만 쟁쟁한 실력들을 보여준 입선팀들은 상품으로 갤럭시 버즈를 또 추가로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 큰 상금과 상품, 홍보 지원 사항까지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평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심사 기준과 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가자분들과 또 앞에 계신 우리 심사위원단은 이 앞에 보시면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캡슐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리지널리티, 마켓 밸류, 펑셔널리티, 유저빌리티 이 4가지 기준으로 캡슐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출품한 캡슐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주는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켓 밸류인데요. 분명하고 상당한 규모의 사용자에게 명백한 소구점이 있는지, 다양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전부 고려한 이 범용성이 있는지, 또 캡슐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사실 뭐 소구점, 범용성 이런 표현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시고 다시는 들을 일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펑셔널리티. 캡슐이 기능적으로 목표한 아이디어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또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와 지원하는 발화와 서비스 실행을 위해 충분하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지, 나아가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개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저빌리티입니다. 캡슐의 발화와 사용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비스의 디자인이 신미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전반적으로 UI와 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몇몇 분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는데요. 네. 저도 이걸 읽고 나니까 무슨 노벨 과학상을 뽑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심사 절차가 있는지 미처 몰랐는데, 그래도 여기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신 6팀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합격을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요, 저희가 10점씩 점수를 매겨주시게 되고, 한 평가자당, 한 팀당 총 4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4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신 점수는 참석자분들의 평균 점수와 저희 그 삼성전자 내부 심사위원단의 평균 점수로 각각 계산이 되어서 두 집단의 평균 값을 합산해서 80점 만점으로 각 팀의 등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놓여있는 무선 투표기를 이용해서 투표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무선 투표기입니다. 네. 이 자리에 무선 투표기가 하나씩 있으셔야 되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저희 진행 요원들이 하나씩 다 가질 수 있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집에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 끝나면 두고 가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 무선 투표기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초만 지나면 슬립 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전원이 일단 켜져 있나 확인을 하시고요. 슬립 모드라도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은 다시 이 스크린이 켜지게 됩니다. 그때 번호를 누른 다음에 M, 이게 이제 전송이라는 전송 버튼인데요. 숫자를 누른 후에, 숫자는 점수입니다. 점수를 누른 후에 M을 누르면은 그 점수가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실수로 뭐 손에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이래서 혹시나 실수로 점수를 나는 10점을 주고 싶었는데 11점이 갔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10점을 누르고 M을 누르면 제일 마지막 점수만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못 눌렀다고 패닉 상태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냥 편안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6개 팀에 세금을 얼마를 내냐는 여러분 손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나라 이제 복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또 그 은행 계좌가 지금 5시간 이후에 얼마가 될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프로듀스 101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원이 켜져 있지 않으면 좌측 전원 버튼을 ON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점수는 총 2자리 숫자를 누르셔서 이제 M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 기계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테스트를, 번호를 2자리 숫자를 일단 스크린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번호를 2자리 숫자를 누른 다음에 M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아주 재미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단말기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단말기에. 그래서 내가 투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여기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05번은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105번 끝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투표한 결과가 잘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이게 유효표를 저희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 5, 4, 3, 2, 1 하고 마무리를 나중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저 하얀색은 뭐를 의미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본 게임에 강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을 테다. 뭐 이런 애티튜드인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의 생각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0점 이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총점 40점인데. 40점 만점인데 40점 이상을 누르시면은 네,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평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같이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장난삼아 디스를 했습니다. 제가 감히 저희 게스트한테는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친합니다. 이따 술도 한잔 같이 하러 갈 겁니다. 뭐 또 어디 뭐 네이트판에다가 삼성전자 직원이 뭐 게스트를 디스했다 뭐 어떻게 막 분노하고 이래서 제 이름이 호명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평가해 주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안내드립니다. 각 팀에 대한 평가는 팀의 소개 영상과 또 바로 이어지는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 이후에 저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체 6개 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후에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개 팀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번 팀이 PT를 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팀이 끝나면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아주 적절하게 믹스를 했는데요. 자, 첫 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화면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평가를 해주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팀을 들으신 이후에 절대평가로, 첫 번째 팀을 절대평가로 여러분이 이제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팀부터는 첫 번째 팀을 기준으로, 그 점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팀의 유저빌리티 점수가 예를 들어 7점이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팀이 첫 팀보다 못했다면은 7점보다 낮은 점수를, 그렇죠? 더 잘했다면 그거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팀에 불이익이 없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타이다, 동률이다 이러면은 같은 점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투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앞에 저희가 모신 심사위원들의 또 투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간단하게 저희 심사위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AI팀을 리드하고 계시고 빅스비 기획과 개발자 생태계팀을 담당하고 계신 이지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희 이제 환영사를 해주시기도 하셨죠. 아주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30분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약 한 14분 안에 환영사를 끝낸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선례를 남겨주셔서 앞으로 저희 샌드위치가 맛있는 삼성전자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성 개발자 에코시스템과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토마스 고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 무선사업부 AI팀에서 빅스비 캡슐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황유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빅스비 플랫폼 UX, AI 스피커 UX를 리드하고 계신
삼성전자 모바일 UX 팀의 문재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드디어 저희가 이제 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첫 번째 팀은 저희 대표자 이형민님 외에 2인으로 구성된 이름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쓰레기 박사 캡슐을 개발한 팀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 맡은 업무들은 이영민님은 기획, 최현종님은 개발, 저는 기획과 개발 둘 다 맡고 동시에 디자인도 했었습니다. 팀은 일단은 직장인 2명에 학생 1명입니다. 직장인 2명은 이제 직장 동료시고 저는 그중 1명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셋이서 한번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었고 보이스 UI 이런 거에 관심이 좀 공통점으로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기획자분의 와이프가 이제 외국분이신데 이제 외국분이 아무래도 이제 분리수거를 할 때는 사실 어렵잖아요. 계속 이제 물어봐라 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모든 쓰레기를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도출이 돼서 한국인도 사실 모르는 것도 있고 또한 외국인은 더더욱 모를 거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저희도 사실은 다 자취를 해봤었고 그러니까 맞다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종이와 우유팩은 다르게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종이팩만 제대로 분리수거한다면 매년 64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매년 20년생에 130만 그루의 나무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 캡슐은 비즈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서 돈은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캡슐을 이용하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생각을 갖고 캡슐을 완성하려고 노력했고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캡슐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쓰레기 박사 분리수거를 도와줘요. 가비지 팀의 이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쓰레기 박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박사는 제대로 알고 버리는 게 중요한 요즘 1인 가구나 혹은 이제 신혼부부들처럼 분리수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이제 분리수거 관련된 쓰레기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캡슐입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6년부터 이렇게 보시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보이스버크과 챗봇들을 계속 개발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였어요. 검색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보이스버크로 해야 될까? 왜 굳이 이 디바이스에서 해야 될까? 사실 그 스마트 스피커 생각해보면 쉬울 텐데요. 보통 스마트 스피커가 딱 집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보통 보이스봇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음성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소음이 가장 적은 집에서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제 보이스봇으로 이 서비스를 써야 되는 그런 이유를 줘야지 저희가 사용자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비디오에서 소개된 것과 같이 제 이제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오면서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형민 이거 어떻게 버려야 돼? 형민 저거 재활용돼?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데 항상 그거를 물어보는 상황이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쓰레기를 정리해야 될 때 손에 이제 물이 뚝뚝 흐르는 상황에서 물어보거나 혹은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이 이미 더러워진 상태에서 터치해서 검색할 수 없을 때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손을 닦고 각각 하나 검색해 보려고 이제 네이버를 켜서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양파 껍질, 바나나 껍질 이렇게 저희가 보통 쓰레기 정리를 할 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검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양파 껍질이 일반 쓰레기인가요? 검색을 하면 이제 블로그에 보통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파 껍질이 일반 쓰레기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파워블로그 고양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서 중간쯤 가야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걸 정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거죠. 되게 그런 검색하기 굉장히 번거로운 환경이었고요. 또한 이제 쓰레기가 300개가 넘는 쓰레기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외워서 분류해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를 잘못했을 때, 오분류를 했을 때 과태료를 50만 원까지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를 저희는 보이스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만의 생각인가? 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모노프라인에서 물어보면서 다녔는데요.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 분류 전문가인 저희 부모님을 떠나서 각 독립한 자취생이나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이 크게 공감하는 문제임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20, 30대 자취생과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스마트 스피커, 보이스 서비스의 가장 호감도가 높은 그런 타겟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도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매번 고민하는 그 순간순간이 한 사람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사회적으로 비생산성을 만들게 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자료에 따르면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 쓰레기 봉투의 비중이 50%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재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물적 비용이 들이대기 낭비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오분류된 쓰레기들을 또 다시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가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에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인적 비용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쓰레기 박사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헷갈리는 쓰레기 분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요. 20대 자취생, 30대 신혼부부들이 매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마주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지원하자라고 생각했었고 또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이제 기획된 서비스입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뭐뭐는 어떻게 버려? 뭐뭐뭐는 이제 재활용돼? 음식물 쓰레기인가?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캡슐이다 보니 내가 이 캡슐에 개발할 수 있는 발화 수가 되게 다양성이 이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그 발화 실패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음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다 보니 멀리서도 물었을 때 내가 단 2마디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성우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캡슐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아까 쓰레기 박사가 좀 고시기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쓰레기 박사라는 자체가 이제 일단은 음성 인식이 잘 되는 된소리 발음이고요. 저희가 쓰레기 박사 세 번만 말씀하셔도 입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정이 돌면서 네, 이제 굉장히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 있고 게다가 클리셰인 척척 박사를 합쳐서 쓰레기 박사로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저희가 네이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음성 서비스다 보니까 멀리서 두고 설거지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분류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이미지로 구성을 했고요. 또한 이제 저희 캡슐은 연속 대화와 맥락 발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광등 어떻게 버려? 이 다음에 바로 우유팩은 어떻게 버려? 라는 말 다 끝낼 필요 없이 우유팩은? 라고만 물어도 답변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형광등 어떻게 버려? 그 다음에 언제 버려야 돼? 라고 물었을 때도 맥락 있는 서비스를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동네 쓰레기 배출 정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빅스비 내 GEO 기능을 통해서 이제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공 API를 확인해서 개인화된 우리 동네의 쓰레기 배출 정보를 갖다 주는 게 두 번째 서비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가장 밑단의 그런 그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분류 문제 탑 10을 뽑아서 랜덤으로 계속 뿌려줌으로써 쓰레기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동요입니다. 사실 저희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동요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뽑아서 오케이 그 기능을 통해서 동요 처리를 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빅스비 팀, 특히 이제 다니엘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걸 통해서 빈틈없이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요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 API 문제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API를 받아서 봤을 때 거기서 제공해주는 API랑 엑셀 데이터랑 이제 매칭이 안 되거나 미싱되거나 그리고 속도가 느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미싱 데이터를 다 받아서 전 처리를 다 하고 그때 빅스비 팀 워크숍에서 노래경님이 소개시켜 주신 CT API를 통해서 이제 API 속도가 느린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뷰 디자인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음성으로만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줄글로 좀 이제 보링한 그런 UX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빅스비의 파티션 기능 그리고 빅스비의 디자인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좀 더 가독성 좋고 시민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이제 시연인데요. 네, 시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연 상황은 가정을 했을 때 1인 가구 자취생들이 라면을 먹고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라면을 먹었으니까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겠죠.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 계란 껍질 음식물 쓰레기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계란 껍질 일반 주제에 쓰레기. 따라 종량제 봉투 혹은 PP마대 봉투에 잘 버려주세요. 다음은 이제 또 라면 봉지가 있겠죠. 라면 봉지는 폐필름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헹궈서 배출해 주시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다음은 이제 연속 발화입니다. 근데 언제 버려야 되지? 주변 배출 정보를 가져와 보았어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밑에서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전용 수거함 쓰레기입니다. 동주민센터 혹은 동네 지정된 수거함에 잘 버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헷갈리네. 아까 라면 봉지가 일반 쓰레기라고 했나? 그리고 그대로 타이핑한 내용입니다. 폐필름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헹궈서 배출해 주시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PPT를 들어주세요. 네, 쓰레기 박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음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 이미 빅스비를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냉장고,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이어폰, 스마트 이제 스피커 등에서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고요. 또한 초기 기획과 맞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언어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그런 딸과 엄마가 같이 재밌게 대화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도 만들 예정이고요. 정리하면 쓰레기 박사는 빅스비를 가장 많이 활용한 20, 30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헷갈리는 분리수거 문제를 빅스비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신선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그 투표를 시작을 하고 계신데요. 평가지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평가지에 각 항목별로 일단 수기로 기입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단말에는 이 총점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쓰레기 박사 팀에 대한 총점을 40점 만점입니다. 단말을 통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인이 입력한 점수가 송신이 잘 되었는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진행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점수를 저희가 집계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5번이 어느 분인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그 단말들이 어쩌면 몇 개는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노란색으로 변하진 않아도 되는 거죠. 몇 분이 안 계신 지금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총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몇 분이 안 계신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팀에 대한 평가를 지금 아직도 단말을 들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5, 1.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팀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링 서비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일링 서비스를 제작한 화심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대학교 같이 다니는 과 동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팀의 팀장이고요. 캡슐을 제작하면서 크게 모델링 부분과 로직 부분을 따로 나눠서 역할을 3명씩 나눠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 이름 화심 자체가 저희 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팀 이름을 지을 때 우리의 열정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화심이 좋겠다 해서 짓게 됐습니다. 오일링 서비스는 저희가 빅3 캡슐들을 여러 가지를 둘러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유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주유 관련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6명이서 대학교 때도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 6명이서 한번 이 빅3 캡슐 챌린지를 해보자 하고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처음에 릴리즈 됐을 때 저희게 먼저 딱 올라와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그 화면이 이제 빅3 감성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이디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이디어 기획 기간만 한 달이 좀 넘게 되었고 뼈대를 만들고 개발을 좀 착착착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기획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완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팀원들이 진짜 하루 왼종일 챌린지에 투자할 만큼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제출 완료했을 때 진짜 모두 껴안고 막 소리를 질렀을 정도로 되게 기뻤습니다. 그 요즘 카쉐어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저희는 그 그린카나 소카 같은 그런 카쉐어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좀 더 활용해서 그 정보를 저희 캡슐에 좀 접목시켜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일링 서비스를 개발한 화심의 김윤욱입니다. 발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링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캡슐에 대한 기능의 설명, 그리고 직접 이 캡슐을 시연했을 때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에 캡슐의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캡슐 기획 과정에 있을 때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자기 친구랑 제주도에서 이 모닝을 렌트해서 여행을 했다고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의 마지막 코스로 협재 해수욕장에서 재밌게 놀고 차를 딱 탔는데 남은 기름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빌렸을 때 있었던 한 칸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제 공항까지 가서 딱 차만 반납하면 되는데 딱 그만큼만 가려면 기름을 얼만큼 넣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옆에 있었던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야, 모닝으로 협재해수욕장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가려면 얼마나 넣어야 돼? 당연히 친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반떼 타고 32km 가면 몇 리터 넣어야 돼? 아니면 소렌토에 20m 넣으면 몇 킬로 갈 수 있어? 와 같이 다양한 차종에 대해 주유와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종합적인 주유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빅3한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저희 오일링 서비스였습니다. 이제 이 발화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발화들을 저희는 형태에 따라서 3가지 케이스로 분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차량의 정보를 고려한 주유비, 주유량, 운행 가는 거리에 관한 발화, 두 번째로
유류별 주유량에 대한 주유비, 반대로 주유비에 대한 주유량에 대한 발화, 마지막 세 번째로 휘발유가, 경유값과 같이 유류별 전국 최근 평균 기름값과 같은 발화들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캡슐 구조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세 가지 액션을 나눠서 각각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기름값에 관한 정보는 오핀의 높은 API에서 정보를 받아오고 장소와 거리에 대한 정보는 팀의 오픈 API에서 정보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 266개에 대한 발화를 트레이닝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제 팀원이 그 제주도에 있을 당시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저희 오일링 서비스가 설치된 빅스비한테 물어봤으면 어떤 답변을 받았을까요? 아마 이런 답변을 받았을 겁니다.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 차 맞지? 하면서 차 사진까지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차는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연식에 따라 엔진에 따라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대표 답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한 대표 모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만약에 다른 모델이라면 아래 다른 모델 보기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발화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근데 구조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예시 발화들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반떼로 45km 가려면 얼마 넣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거리에 대한 주유비를 알 수 있고 소렌토에 15리터 넣으면 몇 킬로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주유량에 대한 운행 가는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거리나 주유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장소들을 말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발화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K7으로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가면 얼마 넣어야 돼? 같이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거리를 물어보게 된다면 K7으로 여기서 역삼역까지 가려면 얼마 넣어야 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를 연구해서 K7으로 역삼역까지 가려면 얼마 넣어야 돼? 같이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말하면 자동으로 사용자 현재 위치에서 도착지까지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주유비뿐만이 아니라 주유량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유비에 대한 주유량에 대한 주유비를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5만 원으로 경유 얼마나 넣을 수 있어? 처럼 주유비에 대한 주유량을 알 수 있고 휘발유 3리터 넣으면 얼마야? 처럼 주유량에 대한 주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휘발유값, 경유값 같이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유류 가격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 얼마야? 경유가 궁금하면 경유, LPG가 궁금하면 LP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오일링 서비스의 기능들을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이를 통해서 직접 시연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링 서비스에서 레이로 역삼역에서 에버랜드까지 가면 얼마 나와? 약 4,470원입니다. 오일링 서비스에서 현재 휘발유 기름값 알려줘. 휘발유 현재 기름값 정보입니다. 오일링 서비스에서 4만 원으로 경유 몇 리터 넣을 수 있어? 약 29.6리터입니다. 잘 보셨나요?
만약에 저희가 개발 기간이 좀 더 주어졌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개발할 수 있지 않았나 했던 기능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저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연비 정확도 향상입니다. 사실 연비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도심에서 운전을 하느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 혹은 교통 상황에 따라 연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도로 정보를 받아온다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종합 주유 서비스로서 기능 향상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기능 이외에도 현재 위치 변경 내 주유소 정보 제공처럼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종합 주유 서비스로서 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카쉐어링 서비스와 협업입니다. 요즘에 카쉐어링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요즘엔 자차뿐만이 아니라 차를 빌려서 타거나 카풀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소카 같은 회사에서 차를 빌리게 되면은 차를 운행한 만큼 기름값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저희 오일링 서비스에서 같이 제공하게 된다면 저희 오일링 서비스가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저희 오일링 서비스 팀의 발표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하셨다시피 다시 한번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팀을 기준으로 더 잘했다, 좀 더 조금 부족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상대 평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여나 첫 팀이 그러면 더 유리하지 않냐, 불리하지 않냐,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6개 팀의 그 순서조차도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팀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상대평가 개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4번부터 10번은 그냥 없는 단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자분들이 없는 분실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4번은 있었군요. 네, 굉장히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이 박빙이라 4번 혹시 4번 누구신가요? 네네, 저희 심사위원분 중에 한 분이셨군요. 네, 욕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자, 요 다음 라운드부터 4번이 얼마나 빨리 제출을 하는지가 또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5, 4, 3, 이럴 때 하나 딱 켜줘야지 좀 극적인데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3, 2, 1. 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오일링 서비스 팀에 대한 투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일링 서비스 발표하신 분이 살짝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같은 친구 동료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돈을 받으면 어떻게 싸울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 앞에는 우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팀의 그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꼬마 지하철팀. 네, 2인조 꼬마 지하철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마 지하철 개발한 박영, 권창현 팀이고요. 저희 팀 총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2명이라고 생각되어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여서 2명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꼬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캡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네임은 WHPY인데 저희끼리는 WP라고 부르고 있고요. 크다란 이유는 따로 없는데
친구 개발자가 윈도우즈현, 저는 박연 이렇게 해가지고 앞글자 이니셜을 따서 V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라고 하기에 커다란 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꽤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둘 다 같은 게임공학부여서 게임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는 기획이나 그래픽 파트 전담, 친구는 개발 전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는 하였는데 그런 식에서 개발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발에 아예 무제한은 아니어서 서로 간의 알고리즘 토론하는 시간을 재밌게 보내면서 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따로 뭐 계획이 있었던 팀 같은 건 아니었고요. 캡슐 챌린지를 보면서 이번에 팀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써본 적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C나 C# 같은 기본적인 C++,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만 다뤄봤고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PHP나 자바 같은 웹 언어도 같이 함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아요. 일단 제가 하고자 했던 기능이 캡슐로 나와 있다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빅스비가 직접 읽어준다는 것에서부터 약간 조금 짜릿하더라고요. 꼬마 지하철은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전국 기반은 아니어서 그거를 조금 확장을 시켜 나가고 싶은 계획이 있고 사실 기획은 이전부터 해왔었는데 친구는 직장인이고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한 기간은 엄청나게 길지는 않았어요. 대회 초기부터 지하철 캡슐을 개발하고자 마음을 먹었었고 실제 개발 기간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개발한 내용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지하철 팀의 발표를 맡은 VP팀 박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 꼬마 지하철 팀이 준비한 내용 목차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목차로서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개발 계기 및 소개, 그리고 저희 꼬마 지하철에 대한 설명 및 시연과 저희가 캡슐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차별성이나 개발함에 조금 더 용이하게 작용했던 기술 요소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미피고요. 게임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들입니다. 개발만 잘하는 애랑 개발 빼고는 잘하는 애가 만나서 함께 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갤럭시의 빅팬으로서 공부 열정 가득한 빅스비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캡슐의 개발 이유입니다. 저희가 캡슐을 개발함에 있어서 먼저 마켓플레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앱을 만들어보고자 마음먹었고요. 기획 당시 어떤 것의 실생활 사용에 있어서 사용 빈도가 높고 캡슐로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너무 커다라면 사용에 있어서 불편할 것 같고 추가적인 발화가 생기면 빅스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발화의 가벼움인 장점이 깨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고려하게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높은 사용량을 가지고 제공할 정보의 정확성을 위한 많은 API 수, 이 두 가지 점들을 충족한 교통 관련 캡슐, 그 중에서도 지연이나 연착이 적은 지하철 캡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어플 대응이 가능한 캡슐의 개발로 잡았어요. 기존에 있던 지하철 어플에 비해서 기능이 폭넓진 않지만 실제 사용 경험을 토대로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기능만 꼭 넣은 작지만 강한 꼬마 지하철입니다. 저희 꼬마 지하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하철 이용 시 가장 궁금한 점들을 캡슐로 담았습니다. 기능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정 역에서 특정 역까지의 소요 시간 및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기능, 특정 역이 아닌 근처 역에서 특정 역까지의 이동 및 경로, 그리고 자신 주변의 역에 대한 검색, 특정 역에 대한 검색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왕역에서 서현역까지 경로입니다. 먼저 저렇게 발화하게 되면은 빅스비가 발화로서 얘기해주는 부분은 소요시간이고요. 아래쪽에서 출발역과 도착역, 그 사이에 이동하게 될 환승역과 정차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화면에서는 저희가 아래로 스와이프하면은 역들이 보이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위쪽에 몰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요시간과 출발역, 도착역 및 요금과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자역까지 가는 경로 알려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처역에는 출발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처역 없이 도착역까지 가는 경로도 알려줘 라고 발화하게 되면 특정 역에서 근처역에서 정자역까지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요. 아래쪽에 지도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게 될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마크하였습니다. 이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나타난 지도를 클릭하면은 실제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웹페이지로 표현하여서 추가적인 어플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처역 정보 알려주기입니다. GPS를 기반으로 검색하여서 근처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이 근처역 정보 검색을 하면 지도와 함께 그 근처역에서의 상행선과 하행선을 표시하고 아래쪽에서 출구를 표시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역에 대한 검색도 똑같은 레이아웃을 배치하였습니다. 사용 빈도를 저희가 체크를 하였는데요. 이 사용 빈도를 체크하는 것은 기능별로 따로 구분해서 어떤 기능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어떤 기능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체크를 했어요. 이 기능들은 주변역에서 특정역 간 검색이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됐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정보에 기반해서 전국 단위로도 또 확대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발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가 서버와의 연동입니다. 서버와의 연동으로 발화 내용의 정확도 향상 및 빠른 대응이 가능했는데 이것은 서버에서 먼저 발화를 받게 되면 특수문자와 공백을 먼저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공백과 특수문자가 제거된 것을 제이슨 데이터에서 따로 검색을 통해 정확한 역 이름을 반환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역 이름 같은 게 있었는데 대학교 이름을 따로 괄호 안에 넣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름으로 얘기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름을 알아듣고 다시 반환해서 측정에 도와줍니다. 추가로 기존의 역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추가된 경우에도 버전 업데이트 없이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화의 깊이입니다. 저희가 캡슐 사용을 함에 있어서 빅스비를 호출하는 발화 첫 번째 그리고 명령을 시키는 두 번째 발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개의 발화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무려 3개의 발화가 시작하게 됐어요. 빅스비가 가지고 있는 가벼움과 편리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발화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그게 사용된 예시는 옆쪽에서 보시다시피 사당역은 2호선 사당역과 4호선 사당역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위치 기반으로 검색을 하여서 가장 가까운 역을 선택하여서 따로 추가적인 발화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 필요 요소 최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 웹페이지를 띄워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띄워주게 되면은 경로를 표시해 주는데 이것이 자가용을 기반으로 한 이동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플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배치했고요. 이를 위해서 따로 리다이렉트 페이지를 넣어서 따로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 시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인데요. 특정 역에서 특정 역까지의 검색입니다. 서현역에서 정원역까지의 경로 알려줘. 네, 다음과 같이 출발역, 환승역, 도착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전체 이동 경로를 쭉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정 역에 대한 검색인데요. 꼬마 지하철에서 역삼역 정보 알려줘. 특정 역 이름을 정보를 붙이면 바로 검색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지도를 띄워주면서 실제 위치와 상행, 하행 시간과 출구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주변역에서 특정 역까지의 검색입니다. 실제 레이아웃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띄워줘서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보이게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역의 검색입니다. 주변 GPS를 기반으로 검색하여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 다른 추가적인 발화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추가해 놔서
직접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더 다양하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꼬마 지하철 팀의 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꼬마 지하철 팀 발표도 참 재밌었죠. 지금 발표하신 분이 끝나고 나서 한숨을 쭉 쉬고 들어가시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굉장히 한이 맺힌 숨을 쉬고 들어왔는데 결과는 또 여러분이 정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에 두 번을 하셨다시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5번부터 8번까지는 등이 안 들어오는지 엄청난 비밀을 저희가 또 발견했는데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는 저희 앞에 앉아 계신 심사위원 4분이시라고 합니다. 1번부터 4번은. 그래서 5, 6, 7, 8, 9, 10은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유념치 마시고요. 2번, 4번 우리 또 문재희님 또 이제 언제 불이 들어올지 자꾸 눈이 가네요. 혼자 제일 늦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꼬마 지하철팀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절대평가로 앞에 했던 팀들과 비교해서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 투표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적응이 되셔서 빨라지는 것 같으니까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그럼 우리 꼬마 지하철 팀에 대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팀 요리보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기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구미 캠퍼스에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듣던 중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일단 무한도전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계신 분은 팀장, 저는 빅스비 어떤 그 플로우 담당을 했고요. 여기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리고 여기 3명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빅스비 레이아웃 쪽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빅스비는 단어나 이런 뭐 어휘 처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담당했고 저희 제일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저희 백엔드 서버를 담당했습니다. 저희 팀이 무한도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런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에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했는데 계속 이어나가서 저희 끝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저희 팀을 무한도전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소프트웨어 청년 아카데미 수업을 듣기 때문에 저녁 6시까지는 그 안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 지쳐가지고 집에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했던 게 저희 팀은 팀워크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과정에서 한 번도 다툼이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 캡슐은 이제 요리라는 주제와 관련된 캡슐인데요. 기존의 요리 앱은 단순히 요리 레시피와 요리 정보 이런 것만 알려주는데 저희 캡슐은 차별점으로 이제 이 요리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요리를 섭취했을 때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을지 이런 차별성을 제공합니다. 저희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제가 팀원들한테 야 우리 안 됐어 이렇게라고 전하는 게 좀 그 순간이 되게 두려웠었는데 이제 팀원들에게 우리가 개발자로서 만든 앱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공개가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그 소식을 팀원들한테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보고 서비스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될 발표자 문성욱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두 사진을 보시면 숙련된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으실 건데요. 그럼에도 두 사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숙련된 요리사라도 요리에는 모두 양손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초보 요리사들은 대부분 유튜브로 백종원의 김치찌개 레시피 같은 것을 검색하며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한 손으로 요리를 하며 그러한 게 대부분의 일상인데요. 이러한 동작이 과연 요리를 하는데 적합한 동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 동영상을 보시면 저와 같은 초보 요리사가 유튜브로 레시피를 검색하면서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전달하는 속도와 내가 요리를 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영상을 정지하거나 동영상을 잠깐 뒤로 넘기는 핸드폰을 터치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위생장갑을 끼고 있다가 핸드폰을 터치하기 위해 위생장갑을 벗고 다시 요리를 하기 위해 위생장갑을 끼고 이러한 과정이 정말 불편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리 중에 핸드폰을 깔끔하게 사용하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핸드폰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빅스비를 통해 음성으로 핸드폰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불편함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스비를 통한 요리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는 캡슐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한 문제점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마이셀러스, 해먹라면, 만개의 레시피 등 많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빅스비에 요리 레시피를 검색했을 때 만개의 레시피 캡슐이 기본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대단한 앱들과 경쟁하려면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려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것 외에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요리와 좀 다이어트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요리 부고의 목표는 요리 과정에서 핸드폰에 손을 터치하고 싶지 않은 초보 요리사와 밥은 잘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는 또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자 했고, 저희가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두었냐 하면은 요리 과정 중에 핸드폰을 터치하지 않는 것과 식단 관리나 오늘의 운동량 등을 제공해서 밥을 먹고 운동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사용자가 배추김치랑 죽순 레시피 찾아줘 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토큰으로 분리가 되고 이제 레시피 검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동영상 좀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이 클릭이 오른쪽에 사진 클릭하면 저게 동영상이라서 재생이 되거든요. 요리 본부에서 배추김치랑 죽순 레시피 찾아줘. 네, 저희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좀 빠르게 재생했습니다. 하이빅스비 돼지고기 추가해줘. 배추김치 메뉴기 재료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선택한 레시피 정보입니다. 요리 과정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전체 요리 과정입니다. 하이빅스비 다음. 하이빅스비 다음.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기능이 저희는 재료명으로 레시피를 검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돼지고기와 죽순으로 양파와 죽순으로 레시피를 검색했다고 했을 때 저는 집에 냉장고에 돼지고기가 추가로 있어가지고 이 재료를 더해서 레시피를 다시 검색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돼지고기 추가해서 검색해줘라는 발언을 통해 재료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기능은 만개의 레시피 캡슐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저희만의 독특한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빅스비 개발을 할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빅스비 액션 타입에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전 대화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양파와 죽순으로 레시피를 검색했는데 돼지고기를 추가로 넣고자 한다면은 빅스비는 이전에 양파와 죽순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액션 타입이 검색이면은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제 별개의 대화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션 타입을 검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커밋 스테이트라는 컨셉을 따로 두어서 이전에 어떤 대화가 들어왔는지 그런 것을 저장할 수 있게 중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돼지고기, 죽순, 배추김치와 관련된 레시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재료가 들어간 레시피를 모두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며 사용자는 자기가 요리하고 싶은 그런 레시피를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 채소 볶음을 선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김치 채소 볶음을 선택한 후 이제 김치 채소 볶음은 이제 칼로리가 190칼로리인데 190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가 저처럼 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이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시피 운동 정보 외에도 요리하는 과정이 이제 사용자에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화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저희가 아까 동영상에서 언급한 문제, 요리 과정 중에 핸드폰을 터치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다음 혹은 이전이라는 발음을 통해서 레시피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레시피 과정을 빅스비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닌 유튜브 화면으로도 보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유튜브 선택이라는 발화를 통해서 빅스비 화면에서 유튜브 화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재료명만으로 레시피를 검색하는 게 아닌 예를 들어 600칼로리 이하 레시피 검색해줘 라는 기능과 300칼로리부터 700칼로리까지 레시피 보여줘 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대화의 처리 과정은 이전 단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동영상 좀 틀어줄 수 있으신가요? 요리보고에서 300칼로리부터 700칼로리까지 요리 찾아줘. 300칼로리 이상 700칼로리 이하 결과입니다. 네, 든든한 지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재료를 추가할 때 대파 추가해줘, 오이 제거해줘 말고도 여러가지 유의어가 이제 동의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파 넣어줘, 대파 담아줘 여러가지 패턴으로 검색할 수 있게 이러한 유의어를 더 추가하였고요. 레시피 검색 시에도 저 같은 경우는 레시피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고 요리나 혹은 음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반 유저들도 여러가지 입력 패턴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러한 패턴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조합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프링 서버와 DB 서버를 따로 두어서 이제 아마존에 배포해서 사용자한테 24시간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하였고요. 이제 사용자가 발화를 하게 되면 스프링 서버에서 그 사용자한테 줘야 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DB 서버에 요청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제이슨 타입으로 이제 다시 휴대폰으로 던져주게 되면 그 제이슨 파일에 맞는 뷰가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저희는 발화를 총 483개를 입력했었고요.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화면에 적혀 있는 곳에서 가져와 이제 사용했습니다. 저희의 개발 일정은 4월 1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빅스비 마감 기간 직전까지 이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문서화가 영어밖에 안 돼서 좀 개발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개발을 저희가 좀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요리보고에서 개발할 때 쓰였던 빅스비 이름들을 모두 한글화로 문서화를 해놔가지고 여기 깃허브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핸드폰을 들어서 QR코드를 스캔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아주 파이팅 넘치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에 3번 했듯이 우리 4번째 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을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분들은 지금 발표자분의 이 발표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네. 저랑은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네. 너희들의 생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드디어 우리 4번 문재인님도 투표를 해주셨고 투표를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팀에 대한 투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5번째 팀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 알림이 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캡슐을 만든 소주 디벨로퍼 팀입니다. 저희는 대학 선후배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캡슐 챌린지 공모를 보고서 후배들을 꼬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총 3명이고요. 3명 다 개발자인데 디자이너도 필요해서 이 여성 개발자한테 디자인까지 같이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이제 대표하는 단어가 저는 이제 소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소주가 처음에는 쓰지만 끝은 달듯이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쓴맛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달콤한 결과를 준 것 같아서 저희를 대표하는 단어는 이제 소주 같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로 전과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헤매고 좀 어려움도 되게 많이 겪고 힘든 시기도 많았는데 그래서 선배랑 후배랑 공부도 많이 하고 공모전도 많이 나가면서 실력을 많이 쌓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빅스비 개발 같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발 경력은 이것저것 흥미 있던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발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해서 자바 쪽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선배한테 많이 공부를 배워가지고 이번 빅스비 할 때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마감일 직전이라 서로가 다 피폐해서 있고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잘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니까 너무 뿌듯했고 이 서비스를 이제 진짜 상용화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저희 캡슐의 포부는 모든 전기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요즘에 렌트나 공유차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셨을 때도 저희 캡슐을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전기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저희 서비스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알림이 발표를 맡은 소주 디벨로퍼 팀의 팀장 이주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현황 및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표가 전기자동차의 보급표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5만 대가 등록됐고요. 2014년도에 차량이 처음 나오게 된 이후 약 46배 정도의 시장이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 때문에 전기차를 타게 된 걸까요? 전기차가 사실 가장 인기를 끄게 된 계기는 저희가 기존에 화석연료로 가던 그런 자동차에 비해서는 지금처럼 유해물질도 나오지 않고요. 기존 차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다는 점에서 나라에서 장려를 했었죠. 하지만 저희가 자동차 오너가 된다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지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저께 유가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차량, 그 다음에 전기차 차량이 유지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휘발유 차량 기준으로 1km당 약
110원 정도가 나오고요. 전기차 기준으로 했을 때 1kg에 11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10배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누구나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크나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기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재구입을 망설이는 이유, 그 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고려하는 가장 큰 상황인데요. 주저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다 충전 인프라 아니면 충전소 문제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상적인 지도에 충전소 정보가 찍힌 핀들이 마구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모바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모바일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지금처럼 수많은 마커가 찍혀 있고요. 저는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마커들을 뒤져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스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으로 간단하게 충전소를 찾고 우리가 그 음성으로 찾은 충전소를 가지고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저렇게 복잡하게 검색할 필요 없고 앱을 사용하지도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전기자동차 충전소 알림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사용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검색을 위해 발화를 하면 빅스비 서버에서 저희 캡슐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요. 저희 캡슐은 지금 외부 서버, 즉 클라우드 서버로 연결되어 있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환경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클라우드를 사용한 이유는 빅스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 괜히 저희 서버의 문제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받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의 그 쿠버네티스 엔진을 써서 로드 밸런싱 기능을 추가해 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포커스로 하고자 하는 기능은 다양한 발화를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즉, 다양한 기능보다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딱 알맞는 발화를 지원하는 게 목표였고요. 지속적인 대화가 목표였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라는 건 저희가 운전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별도의 조작하지 않고 단순히 음성만으로도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포커스를 두는 건 실시간 충전소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충전을 하거나 연료를 채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충전하려는 충전소가 이미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충전 정보로 전국의 충전소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유저에게 보여주면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캡슐을 호출해야겠죠? 이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발화가 잘 안 돼서 오늘 업데이트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실 일이 꼭 생기신다면 그린 플러그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캡슐이 호출될 것입니다. 네, 다양한 발화 지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충전소를 안내해 주는 말에는 도대체 무슨 발화 케이스가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근처에 주위에 이렇게 말을 하실 겁니다. 네, 저희도 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까운 충전소, 주변 충전소 알려줘 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제 위치에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나열되게 되고요. 지금처럼 충전소 정보 및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개발이 끝날 줄 알았더니 전기자동차에는 다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특성은 전기자동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이전에 충전을 할 건지 아니면 가는 도중에 충전을 할 건지 도착해서 충전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처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충전소를 알려줘, 찾아줘 라는 발화 케이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역시 개발자와 사용자분들은 굉장한 갭이 있더라고요. 리뷰를 보니까 강남구 역삼동, 서울시 그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처럼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강남구 역삼동, 그러니까 구단위 검색이 가능하고요. 역시 동단위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놓은 케이스가 저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케이스인데요. 대한민국 혹시 중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중구에 위치한 충전소 알려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구가 대한민국에 6군데가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거고요.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씨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운전하시다가 안 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연속적인 발화로 충전소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발화 케이스를 보여드렸으니까 저희 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충전소, 예를 들면 오늘처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충전소를 찾아줘라고 하면 지금처럼 충전소 뷰가 나오게 되고요. 충전소의 주소와 거리, 그다음에 지금 충전 가능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맵 카드를 누르시면요. 지금처럼 충전소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충전기 타입이라고 스크롤하게 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전기차는 차량마다 충전 커넥터 타입이 다릅니다. 저희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 다른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저걸 이미지화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플러그를 꼽아야 되는지 쉽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안내를 하고 저 지도를 보고 찾아가시면 참 좋겠지만 저 같은 길치는 오늘처럼 이렇게 힙한데도 잘 못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전소를 쉽게 안내하기 위해서 앱 런치 기능을 사용해서 외부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충전소를 알려달라고 누르게 되면요. 가까운 충전소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원하는 충전소를 클릭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안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카카오맵으로 연동이 돼서 쉽게 충전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전기자동차는 나랑 관련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처럼 저렇게 쏘카나 아니면 그린카 같은 데서도 전기차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전기차를 체험하셔서 집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주도 가실 일 있으면 전기차를 꼭 타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전기차의 천국입니다. 네,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기차를 사용하실 경우가 있으실 때 꼭 저희 캡슐을 기억했다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5번째 팀에 대한 평가를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투표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자, 그럼 5번째 팀의 투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한 팀만을 저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팀, 우리 스포티 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포티라는 캡슐을 만든 투브릭스고요. 스포티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현재 경기 점수, 미래 경기 일정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캡슐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은
기획 및 디자인을 맡고 있는 저와 웹서버 개발자, 빅스비 개발자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3명이 공교롭게도 다 이제 컴퓨터 전공이 아니고 건축가 선후배로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목도를 좋아해가지고 브릭스 둘이서 맨 처음에 모임 만들어가지고 투브릭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제 다른 친구 합쳐져서 딴짓하는 모임이 되었어요. 건축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저희는 다들 이제 게임이나 노는 걸 좋아해서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보드게임 가자 그러면 회의가 속도가 빨라지는 팀워크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둘은 스타트업 준비를 할 때 그때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배운 타입이고 다른 친구는 이제 건축가를 나온 다음에 컴퓨터 개발 관련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일단 기분은 되게 좋았고 근데 좋은 거랑 약간 별개로 제가 테스트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최종적인 모델은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미국에 있는 데이터나 유럽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 업체들과 함께 캡슐을 만들어 나가는 게 꿈이고 그걸 통해서 프로토라든지 아니면 토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모델까지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스포티 팀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될 조은별이라고 하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티는 스포츠 경기의 점수, 경기 기록, 일정 순위 등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빅스비 캡슐입니다. 저희가 왜 스포츠라는 컨텐츠를 고르게 되었냐면요. 처음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저희는 이제 각자 주변 친구들에게 빅스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 묻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빅스비를 안 쓰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 이유가 빅스비의 특정 기능에 불편함을 느껴서가 아니고 그냥 음성 인식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친근하고 재밌게 이런 새로운 수단인 음성 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용자가 애정을 가지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기를 스포티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을 하고 이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빅스비라는 음성인식 서비스와 친해질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짧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빅스비에서 이 스포티를 부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표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색깔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과거의 경기 기록과 실시간 경기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일정 이렇게 대표적인 정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기능에 따른 예시 바라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과거의 경기 기록이 궁금할 때의 바라입니다. 지난주 삼성 라이언즈 경기 결과 알려줘 라고 묻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 기간의 삼성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서 최종 스코어와 일시, 장소 등을 빠르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경기 기록이 궁금하다면 이 리스트에서 원하는 경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뭐 삼성이 진 경기는 안 궁금하니까 세 번째를 골라서 들어가 보면은 삼성이 6대3으로 LG를 이긴 이 경기를 볼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1회부터 9회까지 아니면 또는 연장 라운드까지의 상대 스코어와 투수 정보, 투수 기록, 타자 기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기에 영상이 궁금하면 하이라이트 보여줘 라는 추가 발화를 통해서 외부 브라우저에 영상 페이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기의 점수가 궁금할 때인데요. 지금 삼성이랑 키움 경기 몇 대 몇이야? 라고 묻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진행한 회차별 스코어와 선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추가 발화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중계 보여줘 라고 말하게 되면은 네이버의 문자 중계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경기 일정이 궁금할 때의 발화입니다. 다음 주 야구 일정 알려줘 라고 묻게 되면은 팀 구분 없이 다음 주 KBO 모든 일정이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경기 일자와 경기장 정보 그리고 두 팀의 순위와 전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제 NC와 키움이 이제 26일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를 만약 예매하고 싶다면 이 경기 예매해줘 라고 발화를 한 다음에 티켓 링크 사이트에서 바로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외부 브라우저로 링크를 띄우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매 사이트와 공식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빅스비 캡슐 내에서 예매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보 제공 외에도 저희 스포티에서만 제공한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나만의 응원팀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스비에서 지원하는 인증 방식인 오어스 2.0을 통해서 사용자 개인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마이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빅스비 내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KBO의 삼성 라이온즈와 K리그의 수원 삼성 블루임즈를 응원팀으로 등록해 둔 다음에 마이팀 경기 결과 알려줘 라고 묻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삼성 라이온즈와 수원 삼성의 경기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인데 공식 팀명 외에 팬들이 팀을 부르는 별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별명들을 최대한 캡슐에 녹여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같은 발화는 지금 말이 하나 경기 스코어 알려줘라는 발화인데 하나 이글스의 경기가 바로 나오도록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갈매기 하면은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나오고요. KT 약정스 하면은 KT 위즈의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발화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저희의 발전 방향입니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해야 되는 캡슐의 특성상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바로 데이터의 확장인데요.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리그는 총 2개로 야구의 KBO, 축구의 K리그입니다. 지금 야구와 축구 외에도 농구, 배구, e스포츠 등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거나 리그 종목별로 대표 리그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저희 캡슐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종목 추가 외에도 선수 정보, 골 기록, 어시스트 기록, 전 시즌 성적 정보를 추가해서 각 리그별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국제대회도 저희 스포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가 무궁무진한 확장 폭을 가지는 것을 저희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점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수급 개선인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수급하고 어떻게 표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크롤링 방식으로 불안정하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 정식 데이터 공급 업체와 협업을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업체로는 미국 데이터 업체인 스포츠레이더와 전 세계 축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PI 풋볼,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데이터 업체인 스포츠2i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통해 백엔드 성능을 최적화시켜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보다 쾌적한 캡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캡슐 내에 배달업체나 스포츠 게임 등 저희와 관련된 유사한 업종의
광고를 게시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캡슐 내에서 추가 액션으로 연계하는 사이트들과의 수익 공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팀 소개인데요.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셋 다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했지만 지금은 다 같이 컴퓨터 쪽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일하고 있는 멤버이고요.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기획과 디자이너를 맡았고, 나머지 이제 두 친구는 빅스비 캡슐 개발과 웹서버 개발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각자 응원하는 팀이나 이제 리그를 추가해봤는데, 저는 오버워치 리그를 애정하는 팬으로서 e스포츠를 하루빨리 추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였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6번째 팀의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방금 발표를 마친 스포티 팀에 대한 투표를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마지막 발표를 마친 스포티 팀에 대한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투표가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마지막 6번째 팀에 대한 투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 박수 한번 치고 오늘 수고해주신 6팀에 대한 박수. 자, 이렇게 오늘 이 결선 무대에 올라온 6개 팀의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캡슐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결선 진출에는 못했지만 준비한 그 캡슐의 아이디어가 워낙 뛰어나서 저희 그 심사위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캡슐만은 꼭 특별히 언급을 하고 싶다 하는 캡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픽이라는 캡슐을 만든 5명으로 꾸려진 팀의 팀장인 고병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총 5명이고요. 그다음에 백엔드 개발자 1명,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2명, 풀스택 개발자 1명, 그다음에 아이디어 구상하고 총괄적인 일을 하는 사람 1명, 이렇게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V픽 캡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발언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에는 자기가 원하는 가수의 동영상을 브이라이브에서 검색해주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원 비디오 보여줘. 네,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검색할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은 해당하는 비디오의 링크가 클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웹에서도 이제 검색이 되고요. 실제 브이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은 연동해가지고서는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하는 이제 가수의 일정이 브이라이브에서 있다면은 앞으로 한 3일 정도 일정에 존재한다면 그거를 검색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팁 일정 알려줘.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일정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생방송이 브이라이브에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알려줘. 네, 이렇게 통해서 현재 생방송 브이라이브에서 생방송 중인 게 한 건이 존재하고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여기 아래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실제로 네,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예정 중이라고 뜨고 있네요. 저희 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명 다 전부 개발자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하드웨어 개발을 맡고 있고요. 한 명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또 한 명은 서버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의 팀 이름은 지금 미세코치로 나왔고 좋은 물건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저희끼리 단합을 해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만들기 하는 그런 일종의 직장인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은 하드웨어하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빅스비가 3개가 다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는 간단하게 외장 배터리나 지금 배터리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을 했고요.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디바이스 단에서 지금 현재 이 실내의 미세먼지 수치를 잡아가지고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게 됩니다. 상단은 미세먼지 수치가 50이고 하단은 초미세먼지 수치가 2.5, 50 나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는 총 4가지 정도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보시면은 이 지금 샤오미에서 현재 쓰고 있는 센서인데요. PMS 7003 센서고요. 그리고 에이다프루트사에서 구매 가능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 컴테크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FB콘, 그리고 역시 에이다프루트사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아두이노 프로 미니, 이 4가지 시스템만 있으면은 간편하게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로그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디바이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블루투스와 연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 블루투스 연결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은 그래프 수치가 뜨게 됩니다. 지금 이 디바이스 잡은 블루투스 수치를 5초 간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지금 여기 블루투스가 연결돼 가지고 미세먼지 수치는 5, 초미세먼지 수치는 48이라는 수치를 휴대폰 디바이스에 띄우게 됩니다. 빅스비와 연동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빅스비와 연결되는 가장 큰 2개는 지금 미세먼지 보여줘와 비교해줘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보여줘는 이 디바이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띄워주게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미세먼지 보여줘. 4초 전 데이터입니다. 예, 4초 전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보이게 되고 미세먼지 수치를 띄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 디바이스가 없고 연결이 안 된 상태라면은 디바이스와 페어링조차도 안 된 상태라면 공공 API의 미세먼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비교해줘가 있습니다. 비교해줘는 어떤 기능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 디바이스에 측정된 미세먼지 수치하고 외부 공공 데이터상의 수치하고 비교를 해서 어디가 더 안 좋다, 실제 미세먼지 수치는 우리 디바이스니 지금은 비록 공공 API 미세먼지 수치 높게 나타나지만 마스크를 써라 등의 개별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교해줘. 최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칭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변 미세먼지 수치는 66이 나오는데 저희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는 50이 나오고요. 초미세먼지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2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또 가치라는 슬로건으로 통해서 디바이스가 있으면 좀 더 좋지만 디바이스가 없어도 활용 가능한 앱이 깔려져 있지만 앱이 설령 안 깔려 있어도 쓸 수 있는 빅3 캡슐, 이렇게 있으면 더 시너지를 내고 없어도 그 가치만으로 존재를 내는 그런 별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는 버스 사제를 개발한 대응 연구원 팀입니다. 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아웃 구성, 이 친구는 이제 모델링 구성, 이 친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레이아웃을 담당했고요. 버스 사제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저희는 항상 이제 학생이라 버스를 많이 타게 되는데
이 버스의 위치를 한 번에 보기도 쉽고 그리고 좀 더 위치를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개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버스 타자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스 타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변 정류장 버스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빅스비에서 버스 타자에서 주변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사용자의 버스 주변에서 버스 정류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지로2가 파인 에비뉴라는 정류장을 누르시면 그 정류장을 지나가는 다양한 버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주변에 지나가는 특정 버스를 검색하는데요. 예를 들어 캡슐에서 버스 타자에서 152번 버스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자기 주변을 지나가는 152번 버스의 정류장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1지로 3가를 누르시면 이 152번 버스의 첫 번째 버스와 두 번째 버스가 어디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 지금 버스 타자는 이제 주변 버스 정류장 조회와 특정 버스 조회가 가능한데 이 기능뿐만 아니라 막차 서비스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 타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조인정이라고 합니다. 사피 과정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빅스비 캡슐 챌린지를 통해서 빅스비 개발을 하면서 뷰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사피를 듣고 있는 동갑 친구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팀장을 맡아서 전반적인 기획이나 개발을 함께 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같이 사피에서 공부를 하며 만난 7명의 팀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5명이 더 있는데 뷰나 모델링, 액션, 자바스크립트 등을 저희가 나눠서 함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필소굿이라고 해서 원래는 필소굿인데 저희가 이름이 또 영어로 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바꿔서 그렇게 팀명을 정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약선생 서비스를 기획했는데 사용자들이 간단하게 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스피린 찾아줘 라고 검색을 하면 아스피린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아스피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 중에서 제가 찾고 싶은 약물이 무엇인지 클릭을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효능이 있고 주의사항이나 복용 방법 등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임산부인 경우에 먹으면 안 되는 약물이 있을 수 있는데 임산부가 아스피린 먹어도 돼? 라고 질문을 하면 임산부에게 아스피린은 임산부가 먹으면 위험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하다는 알림을 주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부작용 문구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임산부뿐 아니라 노인도 위험한 약물이 있을 때에는 노인이 아스피린 먹어도 돼?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아스피린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문구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랑 브루펜 같이 먹어도 돼? 이렇게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질문을 했을 때 같이 먹어도 되는지 또는 같이 먹으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안내 문구를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일일이 약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 개인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또 새로운 약물을 먹을 때마다 추가만 하면 저희가 자동으로 위험도를 계산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유저 간 추천, 사용자 간 추천이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약품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번 그 빅스비 캡슐 챌린지 2019에서는 굉장히 그 실생활에 유용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로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그 심사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